지구의 자전을 방해할 정도의 폭발의 크기는 이란 질문인데, 핵폭발이 현재로서는 제일 큰 폭발이라고 치고, 핵폭발로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전 속도를 좀 바꾸려면 어느 정도의 폭발이면 가능한가. 예를 들어 뭐 핵폭탄 막 한 100만 개를 터뜨려 버려요. 이러면 또 자전축이 바뀔 수 있잖아요. 지구가 여기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전조차도 운동 에너지를 갖거든요. 네. 그걸 추정을 해보면 10의 29승 줄 정도예요. 뭐 크지 어쨌든 않네요. 꽤 큰 숫자인데요. 큰 이게 엄청 숫자인가요? 큰 숫자인데요. 29승인데요. 이게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가 10의 13승 줄이거든요. 그러면 10의 16승 개가 필요하니까 1경개가 필요해요. 1경계 정도를 동시에 어떤 그러면- 방향으로 터뜨려 버리면 그러면 멈출 수 있어요. 자전을 예. 자전에 관계된 운동 에너지를 1경계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멈출 수 있는데 그거를 재밌는 게 2경계를 터뜨려서 자전의 방향을 바꿉니다. 역전. 그러면 지금과 에너지는 똑같은데 자전 방향은 거꾸로가 되겠죠. 이렇게 돌던 지구가 폭탄을 터뜨려 거꾸로 돈다. 그러면 좀 재미있는 문제가 지구와 달을 포함한 전체 회전에 관계된 보존되는 양이 각운동량이라는 양이 있는데요. 핵폭탄을 터뜨려도 지구 안에서 터뜨리는 거라서 그 전체 각운동량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구와 달의 자전에 관계된 각운동량, 지구를 중심에 두고 달이 회전하는 것의 각운동량, 이 모든 합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지구의 자전 방향은 거꾸로 된다. 그러면 달이 굉장히 더 먼 거리에서 공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 달이 떠나요. 지금보다 훨씬 멀어진. 저는 더 피부에 와닿는 계산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팽이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팽이를 좀 더 빨리 돌리려면 이렇게 손으로 이 날을 치죠. 그러면 아까 김범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계산해 보면은 이번에는 자전을 멈출 수는 없더라도 지구의 하루를 좀 바꿀 수 있을까? 하루의 길이를 1초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한 10,000배 정도 되는 차르 bomba라는 게 있어요. 네. 인류가 만든 가장 최악의 최고성능의 수소폭탄인데 이거를 지구 요 적도를 따라서 25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터뜨리잖아요. 25m? 25m 간격으로. 그럼 대략적으로 10억 개 정도? 이렇게 될 텐데 1경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이거 멈추는 게 있어 필요한 거고 1초로 1초라도 하루를 늦추게 하고 싶으면 25m마다 이거 배친 다음에 동시에 터뜨리면 1초가 늦어집니다. 지구 자전이. 1초 늦었어요. 네. 그다음 냅두면 다시 원래 속도 찾아가야 아니면 1초 늦은 상태로 그냥 가구동량 늦은 보정이 상태로 되니까 가요. 그대로 보정이 되죠. 달은 조금 멀어지고. 아 그래요? 그럼 1초 정도를 벌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지구에서도 가끔 큰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벌어지면 아주 미미하지만 하루의 길이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요? 그런 게 확인이 됩니다. 요즘엔 다 정밀하게 재고 있어서. 나사가 이 GIS 기술이 얼마나 정밀해졌냐면 2004년에 수마트라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남아시아 대지진. 그때 지구의 자전 속도가 2.68ms 늦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게 폭발할 때 예를 들어 자전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이 빵 터지면 약간 속도 느려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어차피 그냥 특별한 방향성 없이 위로 그냥 솟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속도가 느려져요. 화산 폭발이 사실은 지구의 모든 둘레에 대해서 모든 방향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네. 되잖아요. 당연히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지구의 물질 분포도 달라지잖아요. 조금 더 대칭적이었던 게 비대칭하게 바뀔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좀 더 질량이 쏠릴 수도 있고 이런 질량 분포가 변하니까 가운동량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꼭 이건 아니지만 이런 상상을 영화로 만든 게 하나 있죠. 유랑지구라고 중국 영화인데. 아 곳곳에 저 미사일 심어놓고 맞습니다. 딴 데로 보내고 뭐 이러는 그 영화 거죠? 좀 심해. 그럼 너무 나가는 영화인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상상이 것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저 어디론가 유랑하게 되면 지구는 몇 년 혹은 뭐 몇 달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결국 에너지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구에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태양에서 오니까 그러면 일단 태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지구에 있는 뭐 석탄, 석유를 소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의 없죠. 대부분 그 정도쯤 되면은 뭐 유랑지구에서 나온 거지만 다 지하로 가죠. 지열이라도 받으려고. 지금 현재 궤도의 한 20% 정도만 멀어져도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아마. 아니면 이제 원자력 발전 이런 건 그래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태양이 보내주는 에너지에 비하면 사실 너무 미미해요. 너무 미미해요. 혹시 그 우리 지구 말고 다른 행성들에서 뭐 자전축이 완전히 막 뒤바뀌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종종 목격이 좀 됩니까? 사실 우리 태양계에서도 너무 많아요, 사례가. 일단 대표적으로 금성이 있죠. 금성은 자전 방향이 거꾸로예요. 현재 네, 그걸 다시 말하면 자전축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머리가 아래쪽에
쪽이고 발이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자세로 반대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성의 뒤집어진 자전축을 설명하는 제일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도 옛날에 태희에 얻어맞았듯이 금성도 뭔가 세게 하나 얻어맞았을 거라고 봐요. 아, 얻어맞아서 이렇게 뒤바뀌었다? 네. 접선으로 맞은 건가요, 그러면? 완전 진짜 그쵸. 비껴 맞은 거죠. 따라오는 질문이 우리 지구도 태희에 얻어맞아서 달이 생겼잖아요. 그럼 금성에도 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일단 금성은 기본적으로 태양에 좀 더 가까워요. 금성이 만약에 무언가 파편들이 있었다 한들 자기 중력으로 붙잡아 두기에는 바로 옆에 너무 힘이 센 애가 있으니까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금성은 자기 혼자 뒤집어지고 우리 지구처럼 달을 거느리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천왕성은 거의 90도로 누워 있어서 천왕성이 공전 자전 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투명한 쟁반 위에서 떼굴떼굴 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러네. 보이죠. 그래서 아마 천왕성도 오래전에 뭔가 세게 얻어맞았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어떤 다른 외곽의 천체들 때문에 축이 뒤틀렸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그럼 우리는 한 면만 봐요? 사실 천왕성이 공전 주기가 아마 84년 될 거예요. 그래서 천왕성이 자,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적도를 볼 수도 있고 남쪽을 볼 수도 있고 바뀌긴 북쪽을 볼 하겠구나. 수도 있죠. 실제로 천왕성을 우리가 벌써 관측한 지가 거의 3, 40년 되고 있어서 이미 천왕성의 다양한 방향으로 여기저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하긴 공전주의가 우리랑 다르니까 뭐 여러 면을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이런 자전축의 각도에 대한 샘플이 충분히 많아지면 대략적으로 이제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날아오는 천체들이 있는지도 역으로 추산할 수 오. 있겠네요. 대략적으로. 뭐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샘플이 충분히 많다면 정면 충돌일 거냐 아니면 네네. 비껴 맞을 거냐 백트래킹을 해갖고 네네.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자전축을 뒤틀게 하는 게 직접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냥 스윙 바이로도 돼요? 스윙 바이? 큰 천체의 스윙 바이로? 뭐 가능하죠. 그냥 스윙 바이도 아니고 주변에 궤도가 가끔씩 지나가서 좀 26 큰 애들. 그쵸. 그런 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주면 충분히 이제 자전축도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르트그램에 누가 또 그런 짓을 하는지도 추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뭔가의 이유로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자전축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면 지구에 있는 생물은 다 가요? 아니면 바뀐 대로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제 생각에 자전축이 뒤집히는 순간에는 아마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 표면에 있던 여러 대기나 바다나 이런 것들은 아마 관성이 있으니까 지구의 몸뚱이가 뒤집어지는 그 동안에도 아마 변화가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혼란이 끝나고 나면 뒤집어진 채로 또 지금 금성이 무사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지구가 아마 무사히 또 살게 되겠죠. 뒤집히는 것보다 더 문제가 뒤집히는 도중에 누우면 그러면 햇빛이 오는 방향을 한쪽만 보면 받으니까. 이쪽은 생명이 못 살고 맞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정확한 게 화성이 딱 그럴 거라고 봐요. 화성이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지금 화성 표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물이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아가 아니라 대홍수가 있었던 것 같아라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 전체가 진짜 엄청 거대한 맞아요. 홍수로 휩쓸린 것 같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화성 극지방에 열어있는 얼음을 엑스레이로 단층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 나이테처럼 언제는 눈이 좀 많이 쌓이고 언제는 좀 눈이 적게 쌓이고 이런 게 되게 불규칙하게 관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있냐면 화성은 아마도 꽤 빈번하게 자전축이 좀 뒤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마침 지구와 비슷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을 뿐인 거고 어떨 때는 화성에 거의 누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성에 거의 수직하게 서 있을 수도 있고 자전축이 흔들리면서 네. 말씀하신 그런 눈이 녹아서 홍수가 됐다가 또 다 얼어붙었다가 이런 시기를 아마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화성은 왜 그런 거예요? 걔 혼자? 그게 큰 달이 없어서 그래요. 잡아주는 애가 없어서? 네, 우리 지구의 달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지금의 23.5도로 예쁘게 기울어질 수 있게 딱 달이 버텨주게 하는 원동력이죠. 달만 있으면 우리는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요? 더 이상? 그쵸. 이제 태양과 달이 가하는 그 묘한 중력의 그 토크가 딱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신기하다. 지구가 딱 이렇게 거의 안 흔들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신기하네. 그래서 요즘에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그 행성 옆에 달이 듬직한 위성, 네, 큰 위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재밌다. 합니다. 확실히 진짜 지구가 진짜 적은 확률로 정말 운이 좋았던 거네. 운이 좋았으니까 맞아요. 좋은 운빨 타고 태어났으면 우리 그러니까요. 열심히 좀 살아봐야죠. 그럼요.